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예, 모두들 그 2016년부터 뉴 SAT가 시작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올해 2015년 10월 달 PSAT부터 뉴 SAT 포맷으로 시험이 치러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는 뭐 구글에 찾아보면 뭐 기존 시험은 어땠는데 어떻게 변한다라는 내용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 그 파일을 오픈했지만 지금 current SAT 포맷은 뭐 스코어링이든 타이밍이든 에세이가 어떤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new SAT는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있는데 하나의 문제는 또 이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뭐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시간이나 점수 계산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evidence based reading이 도대체 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실까 봐 제가 그 example를 몇 개 뽑아서 뭐 어떤 식의 내용인지 어떤 식의 문제들인지를 보여드리려고 짧은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스코어링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왜 틀리면은 point 5, 0.25 포인트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 틀리면 one full raw score이 떨어지는 그런 그 그레이딩 시스템이라서 이거를 뭐 시험을 개스를 해야 되냐 모르는 문제를 개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그 디베이트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SAT에는 이제 틀린 것에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분의 1 페널티 있었던 게 없어지고 그리고 현재 지금 2,400점, 뭐 800점 math, 800점 reading, 800점 writing 세 개로 쪼개져 있던 것들이 이제 두 개로만 나오고 그래서 기존에 맨 처음에 SAT 만들어졌던 그 1,600점 만점 스케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math 800, 그 다음에 evidence reading and writing, reading하고 writing이 이제 합쳐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800이 돼서 둘이 합치면 1,600점이 만점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에세이도 원래는 기존에는 그냥 써야 되는데 옵션이 아니고 그냥 require section 1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optional 에세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세이를 쓰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안 써도 되겠죠. 예. anatomy 얘를 쪼개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 시험이 많이 복잡했죠. 뭐 그 기존 시험은 뭐 critical reading 섹션이 세 개로 쪼개져 있고 또 math도 세 개, writing도 두세 개, 뭐 이 안에 뭐 dummy도 있고 하지만 에세이 하나 꼭 써야 되고 뭐 그리고 또 다섯 개 multiple choice A, B, C, D, E 중에서 골라야 되고 뭐 끝에 E 같은 경우에는 뭐 no error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개의 초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그 20분, 25분짜리 혹은 10분짜리 그 섹션들이 모여져서 총 3시간 45분에 걸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까지 같이 하면 거의 뭐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까지 걸리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일단 뭐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새로 바뀌는 시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3시간 50분 with optional essay니까 뭐 그래도 뭐 에세이 빼면은 그래도 조금 짧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뭐 시간에는 그렇게 큰 뭐 4시간 가까이 되니까 큰 차이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그 섹션들을 막 그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나눠놨던 것들을 이제 크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evidence based reading and writing을 뭐 하나, 그다음에 math 하나 이런 식으로 크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부분적으로 보자면은 그 리딩 섹션에는 그 65분 동안 1시간이 넘게 리딩 섹션만 풀고요. 그다음에 35분은 이제 language and writing section 그 현재 writing 섹션에 있던 그런 그래머에 관련된 문제들을 물어보는 거죠. math도 역시 그 세 개의 섹션으로 돼 있던 것이 하나로 뭉쳐졌는데 여기서 또 복잡해지는 거는 이제 calculator를 쓰냐 안 쓰냐 이런 또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가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calculator를 사용하는 거는 55분 또 1시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alculator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만 뭐 분수나 뭐 이런 걸로 그냥 놔두는 그런 문제들을 풀이하는 게 25분이 있습니다.
에세이는 이번에는 옵셔널이고요. 에세이가 5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해보면은 에세이 들어가서 3시간 50분이니까 실제 시험은 3시간이겠네요. 그래서 예, 뭐 조금 짧아지긴 했는데 어,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또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존에 지금 5개, answer choice 5개 있던 것이 이제는 4개로 줄여집니다. A, B, C, D만 있거든요. 그리고 example problem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A 같은 경우에 뭐 no error, no change 이런 또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문장에서 틀린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또 그대로 놔둬야 되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Administration, available on prints and digitally 뭐 이런 건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에세이가 조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이 에세이가 옵셔널이긴 하지만 시간이 길어졌어요. Students have 50 minutes to analyze. 5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주어지는데 650자에서 750자짜리 다큐멘트나 드래프트, 어떤 에세이의 드래프트를 보고 그걸로 이제 추측해서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애널라이즈해서 에세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물어보는 게 Do you agree or disagree?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약간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나 agree 한다 이러고 이렇게 뭐 example들을 쭉 대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그 템플릿을 갖고 넣기가 좀 힘들어졌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다큐멘트를 읽고 예, 그걸 읽고 그걸 애널라이즈해서 본인의 생각을 써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history paper 숙제로 나오는 학교 숙제로 나오는 history paper나 아니면은 무슨 그 영어 시간에 나오는 뭐 character analysis 약간 그런 식의 에세이를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유학을 간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좀 라이팅 스킬이 약한 학생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스크롤 다운 해서 주겠습니다. Math section. Math section도 제가 문제를 좀 봤는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focus on wide variety of topic 여러 가지 토픽이 있었고 computational skills, calculator permitted 이거는 뭐 100% calculator 뭐 대부분의 문제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calculator 쓸 수 있고 없는 걸로 나눠져 있으니까 또 손으로 푸는 것도 뭐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한국 학생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multiple choice grading question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답이 뭐 50이 나왔다 그러면 50 쓰고 그 다음에 칸을 색칠해야 되는 뭐 그런 그 grading 섹션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math 섹션은 뭐가 어떻게 변했냐? Concentrated focus on problem solving and data analysis. 이거는 뭐 예전부터 마찬가지였고요. Problem solving, word problem이죠 다. 읽고 뭐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분수를 써야 되는지 뭐 퍼센트를 써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였는데 그럼 뭐 quote unquote the heart of algebra. 그러니까 뭐 큰 뭐 trigonometry나 뭐 삼각함수, 뭐 calculus 이런 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쉬운 operation, 뭐 pre-algebra, algebra 1, 뭐 이 정도 수준으로도 풀 수 있는 공부를 잘했다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인데 예, 그거는 뭐 example 이따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Passport to Advanced Math. 오케이. Real world problem. solving a company. 뭐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쓰는 문제들을 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환율 계산하는 거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내가 뭐 미국에서 257불을 썼는데 그게 무슨 한국의 원으로 오늘의 환율은 1,870원이었는데 뭐 1,087원이었는데 뭐 내일 뭐 이런 환율이 어떻게 변했겠냐? 막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수학 선생이고 물리 선생이지만 나름 까다로워요. 예, 저도 처음 보고 놀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보나마나 학생들이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 환율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에 오늘은 1870, 1087원이었는데 내일은 지금 계산을 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되겠냐? 뭐 이런 거는 진짜 그 한 문제 가지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어른인 저도
환율 계산할 때 헷갈리는데 이거 뭐 학생들한테 환율 계산하라고 있으니까 예, 좀 아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alculator permitted for 37 questions. 계산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ot permitted가 20 question이 있습니다. Multiple choice grading question 1 enhanced grading. 뭐 없어진 게 아니라 또 뭐 enhanced로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 예, 있죠. 예. 제가 보여드릴 example가 이제 grading question이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critical reading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냐? critical reading은 원래 그 two part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sentence completion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어려워하고 단어 그렇게 많이 외웠어야 하는 이 그 5개에서 8개 문제 앞에 있는 그 섹션별로 있는 그 sentence completion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단어들을 외웠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passage based question 그건 아직 있고요. passage를 읽고 뭐 거기서 물어보는 것들을 답하는 거죠. 그래서 뭐 short passage 100자에서 150자짜리 뭐 2개 갖다 놓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long passage 400에서 850자짜리 뭐 passage 1이 하나로 돼 있던지 아니면 passage 1, 2를 2개 나와가지고 비교하는 거라든지 그런 긴 passage들이 있었는데 뭐 passage는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다면 어떻게 변했냐? Reading and writing combined into evidence-based reading and writing. What does that mean? Evidence-based.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토대로 이제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말만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 뭐 예전 패시지는 뭐 근거가 없었냐?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example problem을 제가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reading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entence completion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진짜 다행이죠. 그리고 단어들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수월해질 부분이 있을 거고요. Test understanding of passage from U.S. and world literature, history, social studies, and science. 여러 그 토픽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writing, passage가 있는데 걔네들을 읽고 거기서 뭐를 뭐 추측해낼 수 있고 이 글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서포트하는 센텐스가 도대체 어딨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거를 다 읽어야 돼요. 예전처럼 뭐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 뭐 이런 그 만 650점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reading하고 writing이 combined가 됐으니까 writing language가 있는데 writing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writing 섹션이랑 비슷하고요. 뭐 subject verb agreement이 되냐 안 되냐, parallelism이 맞냐. 하나 어려운 부분은 조금 이따 example 보시겠지만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가 적절한지 이 패시지에서 이 센텐스에서 만약에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미국 책을 많이 읽고 한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뭐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읽었으면은 여기가 좀 이상한데 이 말 대신 딴 말이 더 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약간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대부분 이렇게 뭐 단어를 좀 무식하게 외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고 외우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단어의 뜻은 맞지만 이게 이 센텐스에서 제대로 쓰였냐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아마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So the questions pulled from extended prose. Okay, so 이런 passage에서 나온다. 그러면 뭐 일단은 그 부모님들이 요거를 보시고 대략 이렇게 이제 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한번 그 example problem 몇 개를 뽑아서 볼게요. 제가 그 출처를 뭐 찾다가 새로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제가 뭐 괜찮다 이런 문제 나름 까다롭다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거는 그 라이팅 섹션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 전에 쭉 그 라이팅이 있었습니다. 다큐멘이 있었는데 이제 한 부분만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nswer choice가 4개밖에 없고요. The high latitude of polar ice caps cause these domains.
to receive less energy in the form of 그러면서 쭉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 좀 domains에 언더라인이 돼 있고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 글쎄요, 뭐 괜찮거든요. 여기 지금 뭐 도메인이란 말은 어떤 뭐 구간에서 뭐 어떤 range 도메인 예, 그런 그 상태를 얘기하니까 그다지 나쁘진 않는데 이 이제 그 전과 후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도메인이라는 말이 지금 다른 그 텍스트와는 약간 걸맞지 않게 약간 사이언티픽한 도메인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사이언스나 매스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런 말을 사용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게 까다로운 문제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areas입니다. 예, 그래서 그 polar caps들이 있는 그 부분에 그 동네에 그 area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도메인도 맞지만 이런 거는 이제 그 math나 수학이나 뭐 physics나 science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걸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위기를 알려면은 유학생들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그나마 제가 생각하기에 뭐 subject verb 단수인데 뭐 그 동사는 복수로 나오고 뭐 약간 이런 그 쉬운 문제들은 제가 뭐 당연히 아이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니까 뽑질 않았고 약간 이런 좀 까다로울 만한 문제를 제가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riting 섹션은 그래서 이렇게 그 느낌, 그 다음에 flow를 알아야 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같은 문장이네요. 여기 the Earth's polar caps are changing dramatically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2,000 years. Seasonal variations of ice caps takes place due to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언더라인이 돼 있는데 4번 한번 보시면 the Earth's polar ice caps are changing dramatically. 뭐 이 정도만 읽으면은 맞거든요. 뭐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over the course of last 12,000 years 지난 12,000년 동안에 are changing? 이게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 12,000년 동안 계속 변하고 왔기 때문에 예, 이 past tense가 나와야 되겠죠. have changed.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냥 얼핏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the Earth's polar ice cap are changing dramatically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들었으면은 맞거든요. 근데 뒤에 문장을 봐야죠.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2,000 years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변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뭐 tense 바꾸는 거라든지 약간 이제 이런 그 grammatical한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grammar 얘기고 그래서 이제 grammar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머지 섹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다고 보고 이게 이제 reading 섹션입니다. reading 여기도 역시 뭐 제가 뭐 전부 다 reading 패시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기 이제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which choice provides the best evidence for the answer to the previous question 이 문제 하나만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시험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는지. First of all, 아까 그 부모님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evidence-based reading이 뭐냐? evidence, 어떤 이 에세이에 어떤 라이팅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니면 그 부분을 제일 잘 나타내는 lines가 어디냐요? 1부터 2냐, 11부터 17냐, and so on.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을 다 알아듣고 그거를 제일 서포트를 잘하는 데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evidence based는 그런 겁니다. for the answer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꼬아놓은 거는 뭐냐? 더 어렵게 만든 건 뭐냐? 아까 전 문제 answer to the previous question. 그럼 전 문제도 이해를 했어야 되고 당연히 맞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돼 가지고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2번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잘못 풀었으면은 보나마나 3번도 또 틀릴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그런 그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뭐 꽈배기를 2번 또 3번 또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리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패시지에 뭐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 센텐스 컴플리션이 있어서 단어를 그렇게 뭐 많이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패시지가 얘기하는 뭐 메인 포인트가 뭐고 그 전 문제에 또를 또 서포트하는 또 뭐 그 구간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잠시만 퍼즈하고 제가 그 수학 문제를 가지고 올게요. 예, 수학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수학 문제는 제가 하는 수 없이 제가 뭐 이제 문제들을 받아서 해서 이제 저도 다 이제 풀어봤는데 문제들이 나름 까다로워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뭐 또 앞에 Part A 부분도 있고 B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On Wednesday, 수요일 날 Eli bought a tourmaline ring that cost 763 ringgit dollars. 뭐 다른 나라의 그 currency죠. For daily purchase over 200, 만약에 하루에 200불, 미국 돈으로 US 달러로 200불을 쓰면 his credit card company charges the same 2% fee on the first 200. 처음 200불 쓴 거는 2%의 차지를 surcharge를 하고 of the converted price. 이건 또 바뀐 가격이고 and 3% on the portion of the converted price that is over $200. 200불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의 뭐 수수료가 붙는데 if the total charge on his credit card for the ring was $350.50, what was the amount of decrease? 이것도 뭐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프로 줄어들었냐 as a percentage in the foreign exchange rate between Monday and Wednesday. Monday부터 Wednesday까지 변한 그 양, 환율 변한, 환율이 몇 프로 떨어졌냐를 또 좀 계산하는 거거든요. Round your answer to the nearest whole percent. 그래서 이게 이제 grading question이겠죠. 이걸 풀어가지고 이제 나온 답을 써야 되는데 뭐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푸냐를 뭐 보여드리는 것보다 일단은 제가 계산하는데도 저도 나름 생각을 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보통 SAT 1 문제 풀 때 이렇게 뭐 3줄, 4줄까지 나갈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꽤 좀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여기 뭐 짧게 말씀드리면 내가 358불 50전을 이 charge가 됐는데 200불은 2% 더한 거고 그 나머지 내가 뭐 358 뭐 얼마가 됐던 그걸 200불 뺀 거는 3%가 add가 돼서 2% 3%가 돼서 그게 뭐 350이 되었다. 그래서 그 350불에 관한 것을 그 ringgit 달러랑 exchange rate이 뭐 이것은 이제 그 전 문제 아니면 previous 문제랑 하고 위에 문제를 줄 때 줬던 value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이게 763 ringgit이고 763을 350으로 나눴더니 2.18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문제에서 또 전 문제 Part A에서는 그때 환율이 2.25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계산한 게 2.18이면 그 몇 프로가 떨어졌겠냐니까 또 얘를 빼서 2.18 빼기 2.25 나누기 2.25를 해서 마이너스 0.031이니까 이걸 또 퍼센트로 바꾸면은 대략 3%가 되겠죠. 여기 round your answer to the nearest whole percent. 그러니까 3%. 그래서 3이 답인데 지금 뭐 설명하니까 말은 쉽지만 이거 아마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마 이 문제를 처음 접했다고 치면은 계산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까다로울 것 같고요. 5번 뭐 based on the following system of equation, what is the value of a quotient x over y? x over y가 뭐냐? 이런 문제는 equation 두 개 줬으니까 모르는 거 두 개 있고요. x랑 y랑 풀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y 찾고 x 찾은 다음에 x over y가 뭐냐니까 3 나누기 1 half 해가지고 뒤집어서 6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거는 calculator question이고 얘는 without calculator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문제들이 또 variation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opinion을 말씀드리면 뭐 new SAT가 쉬워졌냐 어려워졌냐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쉬워진 부분도 있고 sentence completion이 없어졌으니까 그 우리가 학생들이 힘들게 외웠던 하루에 150개 200개씩 여름방학 때 외웠던 그런 그 좀 무식한 외움의 방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 대신 뭘 해야 되냐? 리딩이 플로우 리딩을 해야 되고 읽어서 당연히 뭐 예전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이해가 잘 됐냐. 그리고 이 그 문제를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제일 잘 서포트하는 라인이 어디냐, 섹션이 어디냐 뭐 이런 거 찾아가야 되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 전 문제를 또 서포트하는 건 또 뭐냐 이렇게 또 두 번 또 세 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한 문제를 잘못 풀면 이게 뭐 계속 잘못 풀 수 있는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제 뭐 지금 저학년, 9학년,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나마나 USAT로 가야 될 테니까 다른 초이스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10학년인데 뭐 한 SAT가 2,000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11학년이라든지 하면은 빨리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SAT를 12월 혹은 내년 1월까지 봐서 끝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능한 짧은 비디오를 만들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학생들한테 만약에 보여줄 수 있으면 뭐 내용이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 또 현재 기존 그 SAT를 볼 거면 열심히 아직 한 1년 남짓하게 남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